예, 1회, 타시험 3년 1회 사안 해결. 반드시 명심하실 것은 타시험 기출, 이거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이런 짜투 시간을 이용해서 쟁점을 파악하고 사안 해결을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문제 소재나 사안 해결만 쓰고, 특히 이제 사안 해결만 쓰고 잘 쓰고 관련 판례가 있으면 그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포인트다. 이걸로 뭐 다 준비하는 게 아니다. 준비는 기본서, 자신의 기본서를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건 쟁점 연습일 뿐이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스스로가 꼭 스스로 작성한 후 예시답안 요 자료로 피드백을 하시라. 특히 사안 해결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소재 사안 해결에 중점을 두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판례 정확히 이해하고. 제가 이제 여기 PDF 변환할 때 약간씩 누락되는 게 있어서 이 점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소재에서는 이제 거부 첫 번째 문제 3이 20년 기출문제, 거기서 딱 쟁점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거부 처분 후 사기상태 변경. 그래서 이 환단 기준 시가 문제된다. 이렇게 딱 적시하셔야 돼. 만약에 처비설을 택했으면 동그라미 3가지 설이 있는데 동그라미 1 처비설에 의하면 이렇게 쓴 것이지만, 제가 수업 중에 지도했듯이 바쁠 때는 실제 시험에서 그냥 일설에 의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논거 처분 시의 법 사기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요 거부 처분 후 이런 사실상태 변경은 기준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질문에 맞게 변화된 이런 사유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요것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물음사가 특 A급이었었죠. 물음사 특 A급. 가구제 수단을 묻는 거부의 경우에 가구제 수단을 묻는 것이 쟁점이었었죠. 그래서 먼저 이제 1번 가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이거 뭐 바쁠 땐 안 써도 되죠. 그냥 1번 집행정지의 경우, 2번 가처분의 경우. 집행정지의 경우 거부 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거만 적시하면 되는 거예요. 뭐 왈가왈부 필요 없어요. 묻는 거에만 정확히 쟁점을 제시하는 게 문제 소재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1번이 로마자 2가 되고 2번이 로마자 3. 이게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문제 소재는 서론, 얘가 이제 본론, 사안 해결이 결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8조 2항에서 가처분이 인정돼서 갑이 이제 임시 난민 인정 처분을 받아. 그래서 임시적인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내가 이 쟁점이 요구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시면 더 좋죠. 내용들은 이제 본인이 교재로 연습하시고, 이제 판례를 쓸 때 부정설이 판례 입장인데, 판례를 쓸 때 수험생들이 논리를 잘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거부에 대해서 6월 1일 날 거부를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행정처분 A라고 하면 A가 임시 난민 인정이라는 수익적 처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 중에 재처분 의무가 있어야 이 임시 난민 인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조문이 23조 6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1항만 준용하고 있고 2항이 이제 재처분 의무 규정인데 준용하고 있지 않아. 이게 들어가야 돼. 결론, 재처분 의무와 이에 따른 임시 수익적 처분이 나올 수 없으므로. 요게 이제 핵심 문구예요. 요게 판례 문구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란 말이야. 요걸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요 밑에 판례를 봤을 때 판례 문구를 썼다, 그거 갖고는 점수를 득할 수가 없어요. 논증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6월 1일 거부 정지를 했을 때 여기까지는 기성력 중 재처분 의무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거부 처분이 없어지는 건 장래를 향해서 없어지는 거죠. 장래니까 없어지는 거는 소멸하는 거니까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협의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부 처분이 없어지죠. 그러면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인 신청 시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갑은 임시 난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갑의 손해 발생을 방지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파트예요. 요 파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요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게 수험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에요. 한번 밑에 판례를 참고로 보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형성력을 먼저 썼죠. 29조 2항 형성력에 따라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로 되는데 불구하고 요 가로 안에 이 별표는 제가 해설을 위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판례 원문에는 없는 건데. 그 다음에 23조 6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재처분은 준용 규정이 없어. 이게 없는 상태에서 행정처에게 시정에 따른 처분, 정확히는 임시처분이죠. 임처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왜 안 생기는데 이게 논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교도소장 접견허가 거부처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부처분이 정지되더라도 없었던 것 같은 상태. 이건 협의 형성력. 행정처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명하는 등, 즉 임시 허가를 해줘라, 임시 접견 허가를 해줘라 라는 것을 명하는 등 적적 상태를 만드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왜? 임시 접견 허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려면 재처분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 재처분 의무가 준용되지 않아.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거 아무리 판례 문구 외워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판례는 이럴 때 이제 판례는 참고로 보는 거고 이 논리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다.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수험생들이 판례만 갖고 외운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논리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가처분 부정하죠. 부정. 그래서 원래는 이제 판례는 좀 명확히 설치하지 않고 있죠. 판례를 먼저 보면 민사집행법상의 보전 처분, 가처분은 민사 판결 절차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그게 사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민사 판결 절차거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고심으로 이게 논리. 결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처의 어떤 행위 예컨대 이 사안의 경우 임시 난민 인정 하라고 명령하거나 그게 이제 의무이행 가처분이죠. 금지를 구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방적 금지 가처분. 침적 처분 미리 막아달라 라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가처분이 두 개잖아요. 의무이행 가처분하고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가처분. 왜 할 수 없는데 그거를 법원이 하게 되면 권력분리, 형식적 권력분리 원칙에 반함으로 여기 논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논거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판례는 참고로만 보는 것이고, 이 부정설에 놓는 거, 긍정설에 의하면 법원이 임시 난민 인정, 임시 접견 허가 등을 하게 되면 형식적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점. 그 다음에 8조 2항 집행정지 규정이 8조 2항에서 말하는 특별 규정이니까 원래 이제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이 준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론이 보통인데, 이거는 일반법은 민사집행법은 배제하는 뜻을 해석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해석하겠다. 긍정설에 의하면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의무행 소송 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게 정확한 논거예요. 이걸 판례 요 논거를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없죠. 사안 해결 1번 집행정지의 경우 3설 자기가 택한 학설에 의하면 이게 꼭 출발하셔야 돼. 사안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즉 갱신 신청 거부나 2차 시험에 전제가 되는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의 경우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거부 처분을 정지하더라도 재처분과 인정되잖아. 여기 임시 난민 인정 처분이 발령될 수 없고 논증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부권이 있기 전에 신청 시간이 들어오면서 갑의 손해배상을 방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임시 난민 인정 요게 나와줘야 된다고. 가처분의 경우 역시 동그라미 3설에 의하면 사안은 집행정지로 구제가 안 됐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그 경우에도 사건의 성속,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배상 우려 이 두 가지 있는지 없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가정적으로 사건의 속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배상 우려가 있다면 가정적으로 쓰셔야 돼. 갑은
2년 결정으로 여기 임시 난민 인정 처분을 받아 요게 나와줘야 되고 여기 나와줘야 되고 이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임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질적인 구제 임시 난민 인정을 받아야 구제가 된 거잖아요. 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사안 해결에서는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 명심하세요. 올해 특이급 거의 나올 게 확실시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차별에 대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반복하셔야 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